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라는 책입니다. 강연희, 이명신 지음, 지화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 잘하는 법을 배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말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지 않도록 돕고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곧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왠지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이듯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첫인상과 외모는 너무 호감이 가는데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확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외모는 썩 마음이 가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말이 만듭니다. 왠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은요, 마음도 긍정적이고 또 주로 쓰는 언어도 긍정어입니다. 반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피곤함이 밀려온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어를 많이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왠지 만나면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자신이 주로 쓰는 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 안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언어를 알아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화법을 분석해 보면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누구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든가 또 생각보다 거부나 요구하는 말을 더 많이 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떤지, 나도 그런지 궁금하다면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한 후에는 먼저 긍정의 단어와 부정의 단어를 세어보는 것인데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에 따라 자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요, 긍정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 긍정어를 사용해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행복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말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몸을 바꿉니다.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요. 뇌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우리 몸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몸이 많이 아플 때 말이나 표정으로 뇌를 속여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너무 우울하고 두려워 라면서 우울해하는 사람의 호전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병의 원인은 병원에서 찾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내 말과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나쁠수록 주문처럼 긍정적인 말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뇌를 속이면 좋습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불러오는 게 바로 칭찬 화법입니다. 칭찬을 잘하면요,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칭찬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가요, 바로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젠탈 효과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는 1963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한 후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아서 교사에게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칭찬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사의 칭찬과 기대를 받은 학생들은요, 실제 지능과 상관없이 8개월 후에
평균 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어떤 칭찬이라도 하물며 완전히 진심을 담지 않은 칭찬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면요, 그만큼 효과는 배가 될 것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칭찬만큼 좋고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뺏으면요,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기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면요, 혹시 내 말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유한한데 내 말이 길어지면요, 상대의 말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다쟁이는요,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요,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방이 입을 열었는데 그 말마저 빼앗는다면요, 상대방은 굳게 입을 다물 것입니다. 상대의 입을 열어야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반사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리액션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른 사람과 연결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친밀감 혹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라포 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라포 형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은 언어 외에도 시선, 눈빛, 표정, 눈 마주침, 자세, 몸의 방향, 목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액션에는 공통의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동작을 해야 합니다.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긍정적인 동작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동작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 같은 짧은 음절의 감탄사를 내야 합니다. 긍정적인 동작을 한 다음에는 짧게 감탄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언니가 친정엄마 얘기를 해주었다. 친정집 냉장고를 열면 냉장실 가득, 냉동실 그득 한우로 채워져 있단다. 건망증이 심해 소고기가 있는 것을 잊고 또 사오는가 싶어서 걱정하다가 또 사와 한마디 했단다. 엄마, 냉장고에 고기가, 그것도 질 좋은 소고기가 아주 많은데 왜 또 사왔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알아. 그거 너희도 가져가 먹어라. 아니, 알면서 왜 또 사오셨어요? 뭐하러? 먹고 또 사오면 되지. 그냥 그 주인이 하도 싹싹해서. 의외의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와 한 번은 언니가 시장을 따라갔다. 아유, 어머니 또 오셨네요. 우리 어머니 오늘은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 달달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머니, 오늘은 소가 좋아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 내가 빼놨지. 어머니 이건 구워 드시고 이건 국 끓여 드시고 맛있게 많이 많이 드시고 더 건강해지셔요. 알았죠? 어머니? 잠깐 보고 왔지만 냉동실 가득 고기가 채워져 있어도 소고기를 또 사오는 친정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단다. 자식이 넷이나 되지만 그 누구도 그 정육점 사장님만큼 살갑지 않았던 거다. 친정 엄마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커피만큼 달달하고 정겨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하니 미안하고 괜히 눈물이 났단다. 우리네 자식들은요, 어머니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나 바빠요. 나 늦어요. 못 가요. 피곤해. 알았어. 나중에. 말 안 해도 알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주는 말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을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이 대화를 살립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상대방이 좋아할 말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 혼자 재미있는 것인지 상대방과 교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지루해하거나 자꾸 말을 끊는다면요, 내 말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보면 됩니다. 알아차림 다음에는요, 받아들이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 나는 혼자 떠들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저 사람은 지루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만 해도요,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부드럽게 개입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너치 효과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 너치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너치 스피치를 사용하면요, 말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상대방의 기분, 상황, 상태 등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디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혹은 저한테 뭐 기분 나쁘세요?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한 말입니다. 반대로, 피디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은 상대의 상태와 상황을 먼저 생각한 너치 스피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말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억측을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역효과만 납니다. 너치 스피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감정, 기분,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말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부정은 부정을 끌고 옵니다. 보기 좋은 말이요, 공감을 부릅니다. 그리고 웃으면요, 말이 예뻐집니다. 표정은 말만큼이나 힘이 셉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전달하지는 못해도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눈빛, 몸짓도 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정은 말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서요. 표정이 좋으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웃으면 표정도 예뻐지고 말도 예뻐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말 잘하는 법을 배우셔서 늘 행복하시고 예쁘시고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